네, 지난 6월이었습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했는데요. 최근 인도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인도 모디 총리의 방미, 주요 내용과 시사점,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 남아시아팀 김정곤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팀장님, 한국도 이제 전체적인 전략을 이제 인도 태평양 쪽에 맞추고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인도가 한국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인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 나라로 전 세계가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 미국 국빈 방문이 굉장히 좀 많은 언론에 언급이 되면서 어떤 이유에서 지금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미국하고 인도의 관계를 아무래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인도에 공을 들인 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긴 한데 네. 특히 이 트럼프 정권 때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이래로 미국이 인도와의 관계를 굉장히 급속하게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 대중국 경쟁 구도 하에서 유사 입장국, 라이크 마인드드 컨트리로 인도를 끌어들이기 위한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2021년 당시에 이제 쿼드 정상회의를 할 때 별도로 미국 인도 정상회담을 하면서 굉장히 미국이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가시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또 쿼드에서도 인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미국이 지속적으로 독려를 했달까 그렇게 유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모디 총리가 방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결국에는 이 미인도 관계의 어떤 그런 중간 구체적인 결과물을 결국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나 하고 상당히 큰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지금은 미국이 계속해서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전에 미국과 인도의 관계도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네, 사실 미국과 인도는 미묘한 관계입니다. 네. 사실 냉전 이후에 남아시아에서 파키스탄, 인도가 굉장히 적대적인 국가로서 경쟁을 할 당시에 예. 미국은 사실 파키스탄을 지원을 했고 네. 인도를 지원한 나라는 당시 소련이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인도 관계는 사실 좀 냉기류가 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인도가 핵무기 실험을 한 1998년 때는 그게 가장 심화돼서 미국이 인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기까지 했죠. 근데 이제 2001년에 이제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이 남아시아의 상황, 대테러 전쟁을 고려하면서 이 전략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를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됐고, 그래서 대인도 경제 제재를 풀고 인도와의 경제나 외교 관계를 좀 긴밀하게 하는 게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사실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치적으로 그렇지만 이 경제적으로 양국은 특히 인도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최대의 무역 상대국이고요. 또 최근에 인도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는 ICT라든지 인프라, 운송, 물류 이런 또 유통업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러시를 이루고 있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으로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지금 인도의 전문 인력들, 의사라든지 엔지니어라든지 또 유학생 굉장히 많은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돼 있고 또 미국의 주요 테크 기업들의 CEO가 인도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양국 관계가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긴밀한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미국과 인도의 관계를 보면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다. 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나오는 그런 두 나라의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오기 전에 인도가 미국에게 제일 중요한 파트너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 했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관심이었습니다. 네, 네. 예.
일단 뭐 굉장히 그 외교적 수사가 많이 동원이 돼서 사실 뭐 바다에서 우주에까지 이르는 파트너십이라는 참 표현도 나왔고요. 네. 일단 뭐 글로벌 포괄적인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요. 결국 그 이런 또 양국의 어떤 전략적 관계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또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 회복력 있는 인도태평양이라는 사실 인도태평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미국의 가치에 인도도 동조한다는 점을 또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사실 양국이 논의를 진행해 왔던 그런 사업이나 계획 같은 것들이 이게 많이 발표가 되고 구체화됐고 특히 이 방산이나 뭐 첨단 기술, 에너지나 기후 변화, 인력 교류 같은 측면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의제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여러 가지 의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먼저 경제협력 분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산 항공 분야 협력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그 방산 분야에서 많은 평자들이 얘기하기로 네. 이 방산 분야에서 그 미국이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 것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이 기술 이전, 특히 방산 분야 기술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선별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공동 선언문을 보면 미국 기업들, 방산 기업들의 인도 투자 확대 내용도 있을 뿐더러 기술 이전 내용이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미국 입장으로서는 전향적이고 또 상당히 바뀐 그런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협력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인도는 세계적인 무기 수입국 최대 수입국입니다. 네. 근데 그 주된 수입 대상국이 러시아입니다. 예. 예. 근데 뭐 인도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로부터는 주로 재래식 무기를 수입한 입장이고 첨단 기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그 측면에서 미국이 인도의 파트너가 돼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견제를 하면서 인도와의 새로운 방산 분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뭐 첨단 드론을 공급한다든지 또 전투기에 사용되는 F-414 엔진을 공동 생산한다든지 이런 주요 그런 투자 계획이 있었고요. 또 양국 학계, 산업계, 연구계가 모여서 미 인도 방산 가속화 생태계를 설립해서 기술도 공동 개발하고 생산도 같이 촉진한다는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사실 밀리터리에 좀 관심 있는 분들, 뭐 밀떡이라고 예. 하는데 이 밀떡들이 보시기에 이 인도의 탱크 개발사라든가 보면 참 답이 안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산 분야의 협력 앞으로 인도의 방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도 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가 방산 탱크나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우주 개발에 있어서만큼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많이 좀 쏘아 올리는 부분도 있는데 미국과 인도의 이 우주 개발 협력 이 부분도 좀 눈에 띄네요. 네. 우주 개발은 사실 미중이 또 경쟁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네. 또 동시에 인도도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그렇죠. 갖고 있고 한국하고도 많이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일단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인도가. 예. 근데 이게 미국이 나사의 날 유인 착륙을 목표로 해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참여할 경우에 이 아르테미스 협정, 그러니까 이 우주 개발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죠. 여기에 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우주 개발의 원칙이나 방향성에 동조를 해야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예. 인도가 여기에 참여함으로 해서 양국 간의 어떤 항공우주 협력이 되게 강화될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인도 입장에서도 이 항공우주 분야의 또 기술 발전을 원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우주인도 보내고 싶어 예. 하고 그런 점에서 나사가 많이 인도를 또 지원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첨단 기술 분야는 또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는데 네. 특히 반도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도는 이 반도체 산업, 특히 제조 기반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열의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 기업,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 또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주요한 계획들을 발표를 했고 또 정부 간에는 반도체 공급망 및 혁신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것이 왜 의미를 갖냐면 이 미중 디커플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네.
이 사실 인도가 그렇게 반도체 생산을 하기에 적합하진 않다고 여겨져 왔는데 그렇죠. 전략적으로 또 인도의 시장도 고려했겠지만 전략적으로 인도의 반도체 생산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미국의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런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를 인도 입장에서도 자국의 니즈하고 연계해서 이런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진 이런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이런 전략적 고려 하에서 이 뭐 양자 기술이라든지 네.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사실 이건 뭐 경제뿐만 아니라 사실 국방하고 연계되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이런 분야에서도 협력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네. 자, 그렇군요. 자, 한국과 사실 인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국과 인도의 관계를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한국이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연구,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인도의 관계들을 보면서 그럼 한국이 인도와의 관계에서 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 미인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니까 인도가 과거에도 물론 이제 국가 규모도 크고 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든 인정을 했지만 이 국제 정세라든지 이제 전략적 차원에서 위상이 정말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것을 네. 좀 그런 사인을 명확하게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도가 여러 가지 협력 분야에 있어서 레버리지가 굉장히 커진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와 경제 관계를 꾸준히 구축을 해왔고 사실 굉장히 성공적인 관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어떤 기업 진출 기업들의 숫자나 또 어떤 폭 그러니까 중견 중소기업들은 분출이 비교적 부진하고 또 분야도 특정 분야에 집중돼 있고 이런 어떤 폭과 깊이가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중 갈등 상황의 지속이나 또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가능성들을 고려하면 이제 인도와의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인도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지금 다른 나라들이 약간 이제 뭐 거칠게 말하면 인도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인데 예. 한국 입장에서 좀 더 이렇게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네. 또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인도가 지금 육성하려고 하는 제조업 분야, 조선 자동차, 뭐 전기전자, 반도체, 차세대 통신 이런 분야들, 이런 기간 산업들이 전부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영역들입니다. 네. 특히 또 인도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라는 국가가 중견 국가로서 협력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부담이 덜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인도가 항공우주라든지 인공지능 또 굉장히 방대한 기술 인력들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든지 첨단화하는 데도 많이 도움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정부가 이 대인도 경쟁 협력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추진 과제를 좀 서둘러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인도에 지금 맞는 날이 줄을 서고 있다는 말씀 예. 드렸는데 이런 부분 조금 더 한국과 인도가 가까워진 어떤 계기에 또 연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방미 주요 내용 또 시사점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남 아시아팀 김정곤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